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김성문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 암센터 원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암 통계라든지 전체적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지 거기와 더불어서 위암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위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도 이렇게 암입니다 얘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렵죠. 어렵고 환자분들도 어렵고.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걸렸냐 이런 얘기들을 가장 처음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아프냐, 나중에 아파가지고 못 버틴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위 다 자르냐, 아니면 위 다 자르는데 밥은 먹을 수 있냐, 또 항암 치료 받아야 되냐, 이런 궁금한 것들을 위암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래 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2시간 강좌를 듣고 나면 요거에 대한 해답들이 다 풀릴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암이 뭐냐?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 세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제 피부 같은 데 세포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변형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성숙도 이제 세포가 여러 가지 이상하게 변하고, 근데 이상한 그 세포가 또 과다 증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암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암은 세포만 커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위 조직, 장기 이런 데 퍼져나가서 장기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장기가 막히게 하고, 출혈이 피가 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결국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은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암하면 여기 계신 그 환자분들은 위암, 대장암 이런 것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암은 그럼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면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암은 이렇게 장기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들, 갑상선, 위, 대장, 간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암들도 있지만, 혈액에서 생기는 암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백혈병이라든지 다발성 골수종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근육이라든지 뼈 이런 데서 자라는 암들도 있습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육종이다 그러면 무슨 대장암이냐 위암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라는 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 이제 국립암정보센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각종 암들이 한 10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암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육종이라든지 윌름스 종양, 종격동 종양, 청신경 초종, 저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본 암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암 종류만 해도 한 100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더 될 수 있지만, 일반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암 하냐? 암에 의한 사망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연 암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 자살 이런 병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심장, 폐, 뇌질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세 개 많은 병을 합해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주변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잘 들어보면 암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이 얼마나 발생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보칸이라는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암이 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위암은 5번째로 이렇게 잘 발생하는 암입니다. 특히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나라고요. 우리나라, 일본이 그 다음으로 가장 흔한 나라 중에 하나죠. 저쪽 러시아 쪽에 한 군데도 굉장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20년 최근에 가장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전에 한 2017년 정도까지는 위암이 단연 암 발생이 가장 흔한 암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갑상선, 폐, 특히 폐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장암이 이렇게 조금 위암을 앞질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은 4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폐암 진단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검진에서도 이렇게 저설량 CT 찍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폐암 진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폐암 보시는 교수님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담배 피시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폐 검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 2번째로 흔한 암이 위암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대장 내시경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을 나라에서 권장하면서 이렇게 다 보장해주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검진이 진행되고 있죠. 여성에서는 주변에 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 갑상선암이 여자분들한테는 가장 흔한 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장, 폐, 위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서는 위암이 2번째, 여자에서는 5번째로 잘 발생하는 암이다. 굉장히 흔한 암이 되겠죠. 이제 암이 그러면 어떤 이렇게 추이가 있느냐 발생하는 이제 보면 주로 이런 암들 전립선암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유방암이죠. 유방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갑상선암은 이렇게 엄청 증가하다가 이때 이제 갑상선암 굳이 다 수술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검진을 조금 너무 강화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장암하고 위암은 이렇게 점점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생기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암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보라색이 간암 요즘 걸렸다는 건 조금 줄어들었죠. 주변에서 보면 대장도 이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검사 꼭 하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전립선암 잘 검사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고령에서는 전립선암도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얼마나 암이 흔한지 아마 보실 텐데요. 남자분이 이제 평균 수명이 80.5세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여자분이 86.5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평균 80.5세까지 살다 보면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39%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이렇게 암이 진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분들은 보통 3명 중 1명 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9% 이렇게 흔하게 우리 암이 진단이 되고요. 이제 위암의 그동안 발생 분류를 보면 기대 수명까지 산다면 우리가 25명 중에 1명 정도는 위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은 이 정도로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암들은 이제 5년까지 살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생존율을 보면 특히 위암에서는 이렇게 생존율이 1990년대 이때에 비해서 2020년 이때는 80% 정도 위암 진단돼도 5년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통계가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서 암 생존율, 위암 생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찍 진단하는 것도 있고 요즘 다양한 치료 방법들, 제가 하는 내시경 수술, 우리 외과 교수님들이 하는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최고 치료를 잘하는 나라이고 이렇게 암 생존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대전 충청 남북도가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원인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몇 년째 대전 충청 남북도가 전국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안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검사해서 찾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위암 발생률을 낮추려고 하는 우리 지역 교수님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위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위는 다 이제 여기쯤 있습니다. 이쪽 좌측에 있는데 오른쪽 아래를 만지면서 위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오목가슴이라고 해서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 각자 만져보시면 거기에서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처럼 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면 한 6리터, 7리터까지도 모일 수 있는 주머니입니다. 이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주머니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게 대충 어느 쪽이 아프면 내가 위가 아프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가운데가 아프거나 약간 좌측이 아프거나 이렇게 아플 때 이제 위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12지장이 아플 때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우측이 아프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위가 쓰리고 아프다 그러면 가운데든가 약간은 좌측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암, 암하고 종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양성 종양이다 이렇게 진단해서 외래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종양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나 다 살았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혹인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종양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위에 생기는 암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위에서 여러 샘 분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하는데 위선에서 발생하는 암을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의 암 중에서는 림프종도 있을 수 있고 위장관 간질 종양, 신경내분비 종양 이런 것들도 위암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위암이다 그러면 위선암을 말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위암을 얘기할 때
조기위암이다, 진행성 위암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조기위암은 어쨌든 덜 진행된 암이다. 저희들 외래에 와서 저희들이 조기암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진행이 많이는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림파절하고 관련 없이 두 번째 층 위가 이제 이렇게 점막층, 점막하층, 근층, 장막층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층까지만 덩어리가 가 있을 때를 우리가 조기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깊게 들어갔다 이렇게 근육하고 이런데 장막층 딴 데로 퍼졌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위암은 초기다. 진행성 위암은 조기보다는 조금 더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기위암을 내시경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암처럼 요게 암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을 하면 내시경으로도 다 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보면 그 넓은 위중에 요만큼이 조기위암입니다. 여기는 조기지만 꽤 넓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조기위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조기위암이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헐어 있는 모습도 있고 그냥 단순히 염증처럼 보이는 경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치료하면 대부분 크게 문제없이 사시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제 조금 이제 진행돼서 진단이 되면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 진행성 위암 환자분들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갖춰졌잖아요. 아까 조그만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이게 전체 다 위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주변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넓죠. 위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성 위암이 되겠고요. 이제 위 내시경 의사들이 가장 진단하기 어려워하는 위암이 이런 형태의 위암입니다. 이런 경우는 덩어리도 있고 여기는 헐어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요 점막만 이렇게 여기만 두꺼워져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내시경 의사들이 진단하기가 가장 어렵고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CT 같은 거 찍어보면 기수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시경 하면서 잘 보기 위해서 공기를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기가 잘 안 들어갑니다. 자꾸 트름에서 공기로 뱉어내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내시경 하다가 이제 설령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배가 빵빵해진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여기를 잘 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내시경 할 때 여기를 공기를 넣어서 펴보려고 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환자분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위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냐? 오늘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한 30-4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복부 불편감, 구역국토, 식사 후 복부팽만 지금 점심 드셨을 텐데 배가 좀 빵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연화곤란이라는 거는 뭘 삼켰을 때 잘 안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위암 환자들에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는 병에도 이런 증상들이 똑같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위암인지 위염인지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인지를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내시경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꾸 먹었는데 안 넘어가고 토한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부역이나 구토 있는 경우 말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덩어리가 있으면 음식이 내려오다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요런 때 이제 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역 구토 있는 경우에 항상 여기는 이제 연화곤란이 있을 때 이제 주로 그러고 여기는 이제 막혀있다 음식이 여기에 저류가 되겠죠. 음식이 남아있으면 여기가 막혀서 어느 순간에 토하겠죠. 이게 음식이 많이 남으면 여기에 덩어리가 있으면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덩어리가 있을 때는 주로 연화곤란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덩어리가 있으면 막혀서 음식이 고여있다가 그 용량을 초과하면 거꾸로 올라오는 게 이제 부역구토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소화불량증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한 번쯤 다른 병들이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이 진행이 되면 밥맛 없어지고 체중 빠지고 약해지고 하는 건 당연한 그런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여러 암 중에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덩어리가 크거나 이렇게 표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변이 검게 나올 수도 있고요. 검은 정도가 그냥 검은티티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장면처럼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렇게 토했는데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위암을 한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기 위암의 50에서 80%, 진행성 위암의 5에서 10%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내가 위암이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도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진행돼서 아까 보면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위암 덩어리가 있더라도 5에서 10%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우연히 내시경 하다가 진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시경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또 위암 왜 발생하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합니다. 위암은 이제 어떤 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헬리코박터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잘 걸리는 그런 음식들, 점심에 이렇게 짬뽕 먹고 오고 이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자극 음식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그냥 음식 짜게 많이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음식이 엄청 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와서 먹어보면 그렇게 안 짭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섭취량이 많냐? 결국은 그 국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찌개 안에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음식은 서양에 비해서 덜 짜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소금 섭취량이 많고 그것은 위암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햄, 소세지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그냥 수육보다는 이렇게 거먹어야 제맛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아찌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 이렇게 소세지하고 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나쁜 음식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덜 드셔야 됩니다. 제 외래에서 꼭 짠 거, 탄 거, 절인 거, 햄, 소세지 이런 거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또한 담배가 또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담배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한 10가지 이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가족력. 위암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전병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가족들이 생활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위에서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진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위축성 위염이 있다 이렇게 통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그 염증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샘을 분비하는 그런 샘들이 파괴가 돼가지고 위 벽이 얇아지는 거를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빨갛게 위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염증 때문에 파괴가 돼서 이제 얇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얼뜻 보면 여기가 무슨 큰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정상적인 상태고요. 위에서 여기가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생겨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만성 염증의 결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단이 되면 열심히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상피 화생. 장상피 화생은 이런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위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세포들이 대장이나 소장 형태의 그런 세포로 이렇게 대치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얗게 보이는 것들. 여기 보면 우리가 물감 같은 걸 뿌려보면 이렇게 점점 잘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상피 화생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나중에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헬리코박터 감염이 주 원인이 되겠고 담즙 역류성 위염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냐? 사실은 이미 변해 있어서 위축성 위염하고 장상피 화생은 되돌리기는 어려운 병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의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염증에 의해서 변화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올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내시경 검사를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위축성 위염이 아주 약하게 있을 때는 헬리코박터균을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위축성 위염이든 장상피 화생이든 거꾸로 돌아올 방법은 별로 없고 내시경을 더 자주 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세균입니다. 이런 세균이 있는 건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 절반이 감염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고를 보면 약 한 40~50% 인구가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염뿐만 아니라 위암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고요. 위궤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인자 중에 하나고 만성 위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헬리콥터처럼 생겼다고 해서 처음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환자분들은 제 외래에 와서 헬리콥터균이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내시경을 하다가 이렇게 조직을 떼서 진단을 해볼 수도 있고요. 불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직 검사로도 해볼 수가 있고요. 피 검사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 검사의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가 뭐 대량으로 검진할 때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피 검사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거나 이제 불어서 하는 검사로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이런 감염이 되면 위가 처음에는 아주 초기에는 이렇게 표면만 발적이 있는 이런 표재성 위염이 됐다가 한 20~30년 지나면
한 50%에서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생긴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치료를 안 하면 장상피 화생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중에 일부가 위선종, 그 중에 일부가 위암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뭐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모든 환자에서 위암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한 1%에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에 비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조금 독한 균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진단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궤양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말트림프종이라는 위암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위암이 있을 때 내시경 치료한 경우,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 위선종 내시경 시술한 경우,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입니다. 그 이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로는 그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면 위암 발생률이 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최근에 좋은 논문이 하나 나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보험은 되지는 않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는 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뭐 몇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비싸서 못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화불량증이 있거나 뭐 궤양이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 쓰는 경우, 빈혈이 있는 경우, 여기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상에서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내시경 그럼 누가 받아야 되냐? 위내시경은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후에 2년마다 나라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게 해놨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대, 70대 위암이 너무 진행돼서 와서 환자분한테 왜 내시경 안 받으셨냐 하면 뭐 그동안 건강했는데 내가 왜 받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위암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죽하면 40세부터 공짜로 내시경을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40살 넘으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은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30대부터 하라고 그 밑에 자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각종 병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위암 진단하려고 가끔 이런 검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이거는 덩어리가 큰 경우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초기 병변들은 놓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의심이 되면 다시 내시경을 해서 조직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 오시면 맨날 집에서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칼라 텔레비전 보시냐, 흑백 텔레비전 보시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물어봤을 때 한 명도 흑백 텔레비전 본다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검사를 흑백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 보면서 얼굴에 점을 찾으려고 해봐요. 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조기위암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점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위장관 조영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부터는 위내시경이 1차 검사지 위장 조영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을 갔는데 그냥 위장 조영술을 권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내시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은 딱 하나 덜 고통스럽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내시경 물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수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점은 결국은 조기위암 진단할 수 있고 조직검사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위내시경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CT, PET-CT 찍어달라는 분이 가끔 외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덩어리가 커서 이렇게 톡 튀어나왔을 때 빼고는 이거는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고요. 나중에 수술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위 내시경만이 가장 좋은 검사다.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위 내시경은 위장 조영술에 비해서 위암 진단율이 높다. 손 들어주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위 내시경이 훨씬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퀴즈를 냈습니다. 이런 암에서 아까 그런 약물로 검사를 하면 이게 암인데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100% 안 보입니다. 위장 조영술에서는. 이제 위암의 치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위암에서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는 거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기 위암인데요. 이런 경우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오려주면 위암도 이걸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수술이나 이런 치료 방법들은 우리 외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내시경 수술은 시술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뭐 20분, 30분이면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죠. 입원 기간은 보통 3박 4일이고 시술비도 본인 부담이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하고 위를 이렇게 자르지가 않고 이게 수술하면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포 뜨듯이 거기만 이렇게 발라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분들이 나중에 수술 후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기 위암은 모든 환자에서 저렇게 내시경 수술을 할 수가 있냐? 일단 대전제 조건은 위에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병변의 크기라든지 얼마나 깊은지 궤양이 있는지 그 위암의 분화도가 얼마나 좋은지 분화도라는 거는 이제 궤양이 얼마나 그 악성도가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환자가 어찌 보면 비슷할 텐데 이 중에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뭔 얘기인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 그럴 텐데 1번은 우리가 이제 표면에만 보여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주변에 막 주름이 따르려 오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여기도 불규칙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제가 내시경 수술을 하면 또 수술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이상학 교수님이나 김성훈 교수님한테 보내죠. 이런 경우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지만 그렇다고 다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겠다. 위암 내시경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덩어리가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이렇게 두 번째 층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오려내고요. 이렇게 발라내는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그 환자분들한테 포 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제가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환자인데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조기 위암입니다. 여기 뭐 어떻게 저게 위암일까 한 텐데 아주 초기에 진단된 경우죠.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오렸습니다. 이렇게 오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깊이 들어갔느냐 이게 그 다음에 이 암이 요 안에 잘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암 아까 얘기하는 분화도가 어떠냐 또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에 그런 암세포가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의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제거한 그 조기 위암 환자분들인데요. 이렇게 진단돼서 오시면 아까 그런 시술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그냥 증상 없더라도 내시경하는 환자한테만 얻을 수 있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내시경 치료하면 완전 이제 완치 절제를 제가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하면은 위 절제술하고 거의 치료 효과는 동일하고 부작용은 거의 없고 그 음식도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거고요. 비완치 절제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약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네 가지 기준 그런 거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수술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장입니다. 위암 예방과 우리 전체적으로 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암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암을 잘 일으키게 하는 일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있는 식사라든지 뭐 규칙적인 식사 소식이 가장 좋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금연 금주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고 맵고 짜고 탄 거, 훈제한 거 뭐 이런 것들 덜 먹어야 되고 햄, 소세지 이런 거 덜 먹어야 되고요. 신선한 과일,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충분한 양의 우유 뭐 이런 것들 많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받아라.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국립암센터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마라. 그 다음에 어쨌든 과일 야채 많이 먹고 짜지 않고 타지 않게 먹고 음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체중 조절해라. 비형 간염 같은 거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해라. 뭐 성생활 건전하게 해라. 여러 가지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 수칙해라. 그 다음에 또 강조하지만 검진 빠짐없이 해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